반갑습니다. 얄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공개된 자바스크립트의 새 버전 ES14의 새로운 기능들을 알아볼 거예요. 이전에 출시한 제대로 파는 자바스크립트 강의에 무료 공개 확장 분량으로 포함되는 영상입니다. 고정 댓글에도 올려놓은 위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이와 같이 두 챕터가 있는 강의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곳에서 이처럼 바로 복붙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예제들과 함께 ES14의 새로운 요소들을 둘러보시게 될 겁니다. 바뀐 내용이 많진 않지만 배열에 관련한 새로운 메서드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코드를 보다 간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알려드린 이 링크로 접속하시면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그런 데도 클릭하실 수 있게 달아놓을 거예요. 이 페이지가 뜰 겁니다. 보시다시피 챕터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 첫 번째 배열 관련,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셔서 이 노션 페이지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발자 콘솔 이걸 열어주시고요. ES14에서 배열 관련해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그 전에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버전이 오래되었다면 이 크롬이나 엣지 이거를 먼저 브라우저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아직 새 버전의 자바스크립트가 적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버전에서는 배열에 기존의 부작용이 있던 메소드들에서 그거를 제거한 새로운 메소드들이 몇 가지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셨던 이 배열의 기본 메소드들, 이 강의 보시면 여기 쭉 내렸을 때 해당 메소드가 실행이 되었을 때 그 배열을 변경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바꿔버리는 그런 메소드들이 있었죠. 뭐 푸시나 언시프트 이런 거는 원래 그러라고 만든 메소드이긴 하지만 여기 쭉 내려보시면 이런 스플라이스라던가 아니면 여기 쭉 내렸을 때 이런 리버스, 그리고 그 다음 강에서 배웠던 솔트, 이처럼 다른 언어들에서는 이 배열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처리한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배열을 반환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오류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요즘 함수형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바에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업데이트에 지금부터 얘기할 기능들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toSorted, 이거는 기존에 있던 이 sort의 문제를 해결한 건데요. 자,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을 한번 여기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숫자가 섞인 이 배열이 있고 이 배열에다가 일단 그냥 sort 메소드를 이렇게 실행했죠. 이런 메소드의 호출 자체가 이 배열의 부수 효과, 그러니까 부작용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콘솔 로그로 출력을 했을 때 이처럼 원래 이 내용이었던 배열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순서가 정렬되어서 바뀌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sort가 이 다음 코드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배열을 반환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배열을 정렬을 한 형태의 또 다른 배열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고 싶고 이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었죠. 그런데 이제 ES14에 새로 추가된 이 toSorted,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같은 내용의 이 두 어레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어레이 1을 이렇게 만들었고 어레이 2에다가는 이거를 스프레드 문법으로, 즉 이 안에 있는 거를 똑같이 복사를 한 거죠. 이것들은 원식 값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둘 출력해보면 일단 이렇게 각각이 똑같이 이 내용의 배열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이 아랫부분을 복사하셔서 여기에 작성하시고요. 이 array 1 sorted에는 이 배열에다가 sort 메소드를 써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array 2 sorted에는 이 sort 메소드 대신 이번에 새로 생긴 toSorted,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출력을 해보시면 이 둘은 둘 다 이처럼 이 위에 것들이 정렬된 형태를 이렇게 반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둘에 각각 이처럼 6을 푸시해서 다시 출력해보시면 이처럼 1, 2, 3, 4, 5가 출력된 곳에다가 이렇게 6이 더해진 이 결과물이 공통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원본 배열들 있죠. 지금 array 1에다가는 sort를 했고 array 2에는 새로 나온 toSorted 이걸 했잖아요. 이 두 원본 배열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둘을 각각 출력해보시면요, 보세요. 이처럼 sort를 사용한 이 배열은 이와 같이 정렬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시면 우리는 array sorted
1. 그러니까 이 소트 메소드가 반환한 이 배열에다가 6을 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6이 똑같이 더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소트 메소드, 즉 기존에 존재하던 메소드는 이 원본 자체를 수정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는 그 값도 새로운 배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소를 넘겨주는 거란 얘기죠. 즉 현재 이 array1 sorted와 그냥 array1은 그냥 같은 배열인 겁니다. 같은 배열을 바라보는 주소들이 그냥 이 두 상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편 이 toSorted 메소드를 사용한 이 array2는요, 기존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도 더해지지 않았죠. 즉 이 toSorted는 기존의 배열에는 아무 수정을 가하지 않고 이 반환값으로 이 내용이 정렬될 형태의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리턴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rray2 sorted와 array2는 그냥 별개의 배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로써 우리는 어떤 배열을 정렬한 결과를 보다 자유롭게 원본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는 원본을 변경하지 않고 그것이 정렬된 형태를 가져다 쓰려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어야 했죠. 이 원본에다가 그대로 솔트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그것을 스프레드 문법을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새 배열에다가 복사해서 넣고 그거를 정렬했어야 이처럼 서로 분리된 두 개의 배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toSorted를 사용해서 보다 간편하게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toSorted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솔트가 그랬던 것처럼 인자로 콜백 함수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의 경우에는 실행한 결과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처럼 짝수들을 앞으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toReverse도 간단해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의 배열을 두 개 만든 다음에 array5에다가는 그냥 기존의 reverse, 딱 벌써 예상이 되시죠? 이 원본을 정렬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array6에는 toReverse들을 사용하고 둘 다 push로 6을 추가했죠? 그 다음에 이 둘을 출력해본 결과는 자, 예상대로 이와 같이 나오지만 원본들을 이렇게 다시 출력했을 때 솔트와 마찬가지로 그냥 리버스는 이 원본과 복사분이 같은 배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toReversed로 한 것은 이처럼 별개의 배열이기 때문에 원본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toSpriced,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이와 같이 해당 배열 자체를 수정해버리는 메소드였죠. 자, 이 예제를 보시면은 array 7과 8을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array 7의 네 번째 인덱스에서 요소 3개를 제거하고 A, B, C를 그 자리에 추가를 했어요. 자, 그거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그랬죠? 실행해 보시면 보시다시피 array 7의 내용이 이와 같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ES14의 이 toSpriced 이거를 사용하시면은 자, 그냥 슬래시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냥 이처럼 잘라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잘라낸 다음에 그 자리에 뭘 더 추가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물이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원본 array 8을 출력해 보시면 이와 같이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보다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새 기능들이었고요. 다음은 어떤 조건에 맞는 요소들을 뒤에서부터 거기에 맞는 첫 번째 요소를 그 자체를 반환하거나 아니면 그 요소의 인덱스, 그러니까 그게 뒤에서부터 찾은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요소인데 그것의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자, 그거를 반환하는 이 메서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딱 이름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find랑 find index에다가 last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1에서 10까지 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find를 써서 3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의 인덱스 이렇게 조건을 줬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3의 배수에 해당하는 것은 3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찾아서 여기서는 그 값을,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이 0부터 세었을 때 몇 번째인지 그 인덱스를 반환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각각 3, 그러니까 이 숫자, 그리고 2, 그러니까 0, 1, 2 이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3의 배수인 것들 중에 마지막 것, 이것의 값과 인덱스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ES14이 나오기 전에는 이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일단 그냥 그 값만 찾는 건 그래도 간단해요. 이와 같이 원본을 수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레드 문법으로 새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리버스로 뒤집고 그 다음에 거기서 find를 하면 이 find는 앞에서부터 찾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집힌 곳에서 앞에서부터 찾으니까 이 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에 인덱스를 찾는 건 좀 더 복잡합니다. 일단 이 안에서 역시 배열을 뒤집은 또 다른 배열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find를 쓰면은 뒤집힌 배열이 나오니까 이 마지막 게 첫 번째로 나오겠죠. 그거를 이 원본 배열에서 last index 이걸로 세워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행해보시면 이처럼 9 그러니까 이 친구죠. 그리고 이 친구에 이 앞에서부터 센 자 8번째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인덱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값이 이 앞에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last index of 이걸 써주던 거죠.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는 그냥 find last와 find last index 이거를 써줌으로써 자 이와 같이 매우 간단하게 이 9와 8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 wid를 알아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기존에 어떤 배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 이 중에서 몇 번째의 값을 다른 걸로 수정한 그 결과를 배열로 가져다가 쓰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원본 자체에 데이터가 파괴가 돼버리죠. 아니면 이거 역시 이렇게 스프레드 문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곳에 넣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움이 있고 깔끔하진 않습니다. 아니면 이건 오히려 보다 장황한데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배열 스프레딩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넷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붙이는 식으로 뭐 이렇게 실행해도 동작은 하죠. 하지만 굉장히 장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wid예요. 자 wid는 이 기존 배열의 세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0, 1, 2, 3이죠. 이걸로 바꾼 새로운 배열을 가져다가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원본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아주 간단하게 이 new array의 결과를 이와 같이 얻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요소들 여러 개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하죠. 이 wid가 결국 또 다른 배열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메서드 체인닝이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작성하시고 엔터를 쳐보시면 이처럼 원하는 위치들의 값을 쏙 골라서 이렇게 바꾼 새로운 결과를 이 wid의 메서드 체인닝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버전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변화들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 제가 기존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어떤 개념들 또한 여기서 같이 살펴보는 의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챕터를 열어서 이제 나머지 변화들 두 가지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윅맵과 윅셋 이것에 관련한 변화인데 이 둘은 제가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죠. 워낙 드물게 사용되고 여러분이 딱히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강의에 넣지 않았는데 이 둘을 설명하려면 먼저 말씀드려야 될 개념이 있어요.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이미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는 개념일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거기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변수나 상수 그런 것들을 메모리라는 이 책상에 올려가면서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데이터들은 더 이상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럴 때 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프로그램이 돌면서 그것들을 자동으로 치워줍니다. 비유하자면은 자 호텔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 방들 있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퇴실하는 방들이 생기면은 호텔을 쭉 돌면서 자 이런 방들을 찾아다가 이제 다시 다른 입주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약 가능으로 등록하는 그 작업인 거예요. 가비지 컬렉터는 그걸 하는 직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어들마다 디테일이 다지만 이 프로그램이 언제 이 작업을 할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옛날에 C 같은 언어들에서는 이 과정까지 직접 코드로 짜줬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이걸 다 쓰고 나면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까지 개발자가 알아서 다 해줘야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바를 비롯해서 이런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현대적인 언어들은 이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돌면서 이런 작업들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런 메모리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안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수행하지는 않고도 프로그래밍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가비지 컬렉션이 이러한 예시들을 이참에 살펴봅시다. 먼저 이런 함수에서 사용되는 이 지역 변수가 있죠. 이거는 이와 같이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는 그 다음번 이 가비지 컬렉터가 자 호텔을 쭉 돌 때 이거 다 썼네 하고 수집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처럼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 이 강에서 배웠었죠. 이 오브젝트에서 이 변수명 이게 저장되는 곳이랑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 이게 따로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변수가 이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메모리의 관점에서는 이 myObject1 이게 저장되는 곳이 있고 이 객체 내용 이것이 저장되는 곳이 따로 있어서 이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myObject1 이거를 널로 바꿔버린다는 건 이 연결을 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직은 이 데이터는 메모리 어딘가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음번에 가비지 컬렉터가 이 코드를 순회할 때 이거 이제 연결이 끊어졌네 낙동강 오리알이네 하고 찾아서 이거를 없애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인즉슨 이 객체가 다른 어디에라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를테면 어떤 맵에 키 같은 걸로 들어있거나요. 그럴 때는 이게 삭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와 같이 객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객체들은 다른 어떤 변수에 연결이 된 건 아니지만 이 배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선 가비지 컬렉션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 배열에서 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다른 데로 빼버렸어요. 자 그러면 아직 얘는 메모리 상에 어딘가에서 자리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배열 소속도 아니고 어떤 변수나 상수에 연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가비지 컬렉션 때 이것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이 윅맵과 윅셋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정말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메모리를 극도로 아끼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애초에 그렇게 메모리에 신경 쓸 거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쓰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기능들이 만들어져는 있어요. 자 이것들은 이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각각 맵과 셋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일단 얘는 키로 오브젝트만 받을 수 있었어요. 있었다는 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튼 기존에는 이런 오브젝트만 여기에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셋이랑 애들을 사용해서 각각 키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셋엔 이렇게 각각을 자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오브젝트 2의 경우에 이처럼 윅맵에 이와 같이 키로도 들어갔고 윅셋에 이처럼 요소로 추가도 됐어요. 그럼 현재 이제 이 데이터가 지금 각각 이 윅맵과 이 윅셋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 2를 널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변수와 이 객체의 연결이 끊어진 거죠. 하지만 이게 그냥 윅맵이 아니라 그냥 맵과 셋이었다면 여전히 이 객체가 이 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윅맵과 윅셋은 다른 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객체에 더 이상 어떤 참조되는 다른 값이 없다면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돌 때 이 안에 멀쩡히 들어있는 이것들도 같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윅맵의 경우 여기 할당된 이 값도 사라지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요소까지 정리되어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윅맵과 윅셋입니다. ES14부터는 이 중에서 이 윅맵에 이런 객체가 아닌 심볼도 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프트 해보시면요 이처럼 윅맵에다가 이와 같이 심볼을 사용해도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보다 이런 메모리 최적화를 유연하게 옵션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요. 대신에 제약 사항으로는 등록된 그러니까 레지스터드 심볼이랑 웰 놓은 심볼은 쓸 수 없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심볼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자 개념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쓸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자 이게 윅맵에 대한 변화였고요. 다음은 해시뱅 문법 관련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유닉스 같은 데서 자 이렇게 여기 해시랑 이 뱅 느낌표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붙어 있다고 해서 해시뱅이라고 하는데 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스크립트 언어 파일 최상단에다가 이걸 붙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코드는 자 여기 들어있는 이
인터프리터로 실행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즉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아니죠. 그래서 기존에 노드.js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돌릴 때 위에 이걸 붙여서 실행하면은 이 코드는 이 인터프리터로 돌려야 되는구나 그걸 인지하고, 또 노드.js에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지금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아니니까 이거를 제거하고 여기부터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넘겨주어야 이게 오류가 없이 동작하겠다. 왜냐면 이게 지금 주석 처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에 이 해시뱅이 달려있는 그런 코드를 돌렸는데, ES14부터는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이걸 하나의 문법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이런 게 있으면 이걸 그냥 주석처럼 이거는 해시뱅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 그렇게 자바스크립트 엔진 단에서 딱 이거를 알아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시스템 단에서 이걸 미리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때문에 지금 이 브라우저 콘솔은 원래 이걸 넣으면 오류가 나야 되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걸 그대로 넣고 실행해도 이 브라우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자체가 이거 나는 신경 안 써도 된다 하고 여기부터 실행하기 때문에 이처럼 문제없이 코드가 동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ES14로 출시된 자바스크립트 2023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 혹은 제가 아직 다 다루지 못한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새로 나온 대로 강의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